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이 알크마르를 3대1로 꺾고 유로파리그 8강 진출에 성공한 이후 이적생이죠. 프랑스 윙어 오두베르가 토트넘의 구단 선정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영국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는 결정적인 골을 터뜨린 제임스 매디슨을 경기 최우수 선수로 뽑았는데요. 이렇게 영국 현지 언론들은 또 영국 현지에서는 알크마르전의 승리에 대해 다른 토트넘 선수들을 주목했지만 제임스 매디슨은 경기 후 방송사와의 수훈 선수 인터뷰에서 주장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먼저 언급하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강조하면서 캡틴에 대한 기습 숭배 발언,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도 경기 후에 공식 기자회견에서 3골에 모두 관여한 손흥민 선수의 공헌을 따로 강조했는데요. 토트넘 선수단이 전체적으로 주장 손흥민 선수를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영국 현지 일부의 폄하와 억가에 대응한 토트넘 선수단의 인터뷰 내용들과 더불어 오는 주말에 있을 풀럼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 준비하는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최신 상황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크마르와의 경기를 마치고 그라운드 위에서 토트넘 구단 방송 그리고 TNT 스포츠와 인터뷰를 했던 매디슨 선수가 이날의 득점 과정들, 토트넘의 매끄러웠던 팀 플레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과정 속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았는데 강조하고 설명했습니다. 매디슨 선수의 답변 내용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리면요. 우리가 오늘 넣었던 이 득점 장면은 사실 감독님과 또 코치님들과 이번 주 내내 연습했던 플레이였습니다. 어시스트를 직접 했던 선수나 득점을 한 자신이나 이런 팀 과정 속의 개별적인 선수들보다는 우리 팀이 전체적으로 함께 준비한 게 중요했고 또 그런 준비된 플레이들이 어찌 보면 손흥민 선수가 관여하고 이끌어내고 기여는 하지만 본인이 마침표가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금 토트넘의 훈련 세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매디슨의 발언인데요. 알크마르와 리그 페이지 때의 홈경기 당시에도 이날 마지막 넣었던 골처럼 팀 전체 선수들이 관여해서 만들었던 왼쪽 사이드를 타고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득점이 됐던 그런 패턴이 있었다. 물론 그때는 티모 베르너를 향해서 연결했던 공이 득점이 되지 못하고 코너킥을 얻는 것으로 끝났지만 비슷한 플레이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왼쪽 풀백인 제드 스펜스가 뒤로 내려올 경우 본인도 공격형 미드필드이지만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까지 깊게 내려가면서 밑에서 끌고 올라가는 빌드업을 훈련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게 내려가면 상대팀 선수들이 압박하기 위해 올라오면서 뛰어야 하는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공을 받기 위해 내려갈 때 어깨 너머로 보니까 상대 선수가 저를 압박해서 공을 빼앗기 위해 달려들어오고 있더군요. 그럴 때 본인이 휙 돌아서 탈압박을 했던 것은 때로는 노터치가 굿터치다, 최고의 터치다,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고 몸을 돌리면서 공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좋을 때가 있는데 상대 선수가 나를 압박하고 공을 뺏기 위해 거의 다 다가왔을 때 살짝 페이크를 주면서 제쳤다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뒤에 제드 스펜스와 소니가 우리 팀에서 파워 러닝으로 달려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서 공을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 내가 여기서 내려가서 받아주고 탈압박하고 전개 기점 패스를 했지만 그 역할은 일부일 뿐이지 이 상황을 공격 지역으로 실제로 가져가주는 선수는 스펜스와 소니라고 얘기한 것이죠. 둘 다 저보다 빠른 선수라고 하면서 저는 제 할 일만 한 거고 나머지 이 득점 과정에 정말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빌드업을 위해 상대를 끌어들이는 후방에서의 플레이는 팀적으로 준비가 된 거고 개인 역량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스펜스와 소니의 측면 공격, 측면 돌파 플레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드가 훌륭하게 오버래핑을 해줬지만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만든 플레이였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제드 스펜스가 혼자 생각해서 플레이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특히 반대편 윙어, 오른쪽 윙어가 득점하는 플레이가 토트넘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장면 역시 준비한 플레이라고 하면서 브레넌 존슨이 그 자리에서 올 시즌에 얼마나 많은 골을 넣고 있나요? 라고 하면서 존슨이 득점력이 뛰어나고 결정력이 좋고 존슨이 폼이 좋아서 거기서 골을 많이 넣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알크마르와의 경기에 오두베르가 그 자리에서 멀티골을 넣었던 것도 팀에서 준비한 플레이에서 오른쪽 윙포워드가 마침표를 찍는 역할을 부여받고 항상 이런 플레이를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골이 나오고 있다. 즉 손흥민 선수가 있는 왼쪽에서 만들어 올라가고 그쪽으로 수비를 몰아놓고 반대를 비워두고 반대의 빈 선수가 골을 넣는 형태의 훈련을 토트넘이 매주 매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디슨이 얘기해요. 올 시즌 득점이 줄어들어 있는 손흥민 선수의 상황에 대해 공정하게 말씀드리면 to be fair,
소니가 늘 right decision making, 늘 적절한 판단, 좋은 판단을 내려줍니다. 그런 소니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소니를 통해 공격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제가 득점할 때도 두 명의 선수가 소니에게 더블업으로 붙었는데 그때 소니가 1대1로 한 명씩 제치고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기보다는 둘을 본인에게 끌어들여 놓고 저에게 공을 레이오프 넘겨줬고 풀어줬어요. 그리고 그 공을 받았을 때 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볼을 터치하자마자 밴드, 후리려고 감아차려고 했죠. 물론 완벽하게 구석으로 차지는 못했지만 다행히도 운 좋게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날 토트넘의 전체적인 팀플레이 과정이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판단과 기술과 속도에 의존한 채 다른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설계한 플레이를 골로 마무리하는 훈련으로, 과정으로, 준비로 이어진 것이다. 이 골에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가 많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메디슨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영국 방송 TNT 스포츠가 실제로 돈 허친슨과 마틴 키언, 리버풀과 아스널의 선수 출신 해설위원들이 설명할 때도 이 장면이죠. 팀 전체가 관여했던 토트넘의 세 번째 골, 비카리오 골키퍼가 그레이에게, 그레이가 밑으로 내려오는 스펜스에게, 스펜스가 함께 내려온 메디슨에게 넘겨준 과정, 메디슨이 설명했던 바로 그 과정인데, 이에 대해서 아주 좋은 팀 무브였다. 스펜스가 시간을 끌어줬고 또 메디슨이 몸을 돌려서 탈압했고, 그 다음에 메디슨이 공을 끌고 올라갈 때 다시 스펜스가 올라가서 받고, 그 앞에 손흥민 선수가 스펜스에게 공을 받았고, 이때 공을 받은 소니에 대해서도 돈 허친슨은 파인 폼을 보이고 있는 사이드의 손흥민 선수가 그의 플레이를 통해서 오버래핑할 수 있는 스펜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애초에 의도해 주었다라는 판단력과 전술적 이해력과 축구 지능까지 언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다시 스펜스에게 밀어줬고, 거기서 올라온 크로스를 오도베르가 플릭으로 넘겨주고, 반대편에 오프사이드에 걸리지만 않고 기다렸다라면 골을 넣을 수 있는 오도베르에게 넘겨갔던, 오도베르에게 밥상을 차려준 플레이였다라고 영국 현지 레전드들도 해설을 했었죠. 그리고 이 장면은 메디슨이 공을 받아서 소니에게 밀어주고 다시 소니가 수비 두 명이 자신이 슈팅할 거라고 생각하도록 끌어들이고 메디슨에게 프리 찬스를 만들어줬던 장면, 메디슨 본인이 소니가 나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넣을 수 있었다고 했던 그 장면에 대해서도 이날 해설을 했던 조 하트가 손흥민 선수가 커트인할 거라고 알크마르 수비수들은 생각을 했을 것이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것을 역이용해서 메디슨에게 만들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한 장면이고, 그냥 쉽게 준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순간 동작으로 수비 한 명 유인하고 제칠 것처럼 하면서 한 명 더 끌어들인 다음에 밀어준 패스가 있었던 리플레이 장면까지, 소니의 축구 지능을 통해 만든 장면, 소니의 양발 슈팅 능력을 통해 만든 장면, 소니가 가지고 있는 존재감으로 만든 장면이라는 것을 현지 방송도 얘기를 했지만 메디슨도 직접 인터뷰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 두 골에서 소니의 역할이 이 정도였고, 누가 봐도 알 수 있었던 전방 압박으로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포워드 프레스, 인크레더블 포워드 프레스로 만들어냈던 이 장면에 대해서도 역시나 현지 중계에서 강조가 됐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영국 현지 기자들도 포스테코글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Son just didn't stop running. Did he? 손흥민 선수 이날 경기 정말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엄청 뛰었잖아요. 나이도 있고 고참이고 분명히 에이징 커브 논란도 있고 일정도 빡빡한데 어떻게 이렇게 왕성한 체력과 집중력을 보일 수 있는 건가요? 하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합니다. Sony gives you everything, every game. 손흥민 선수는 모든 경기에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심전력을 다 한다, 열심히 뛴다는 것도 있지만 해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기도 해요. 세 골에 모두 관여한 손흥민 선수의 팀 차원에서의 영향력을 얘기한 것이죠. 득점 하나로만 평가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팀을 위해 work so hard, 정말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오늘 골이 없었던 것은 a couple of times unlucky, 운이 나빴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 자신도 골을 넣어서 경기를 끝장낼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소니가 이렇게 잘해줬지만 오늘 경기의 승리는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이 리더십을 조금 나눠 가질 수 있었던 점. 이날은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이기적인, 조금은 본인을 위한 플레이도 시도하기도 했었는데, 지난해 10월 이후 팀 내 주장단 4명이 모두 출전한 첫 경기였다. 비카리오, 로메로, 메디슨, 소니까지 그들이 모두 출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한두 명의 주장단에게만 의존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너무 큰 책임감과 부담이 있었고, 특히 거기에는 손흥민 선수의 부담이 아주 컸었죠. 비카리오, 로메로, 메디슨까지 다 부상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꾸준했는데, 그러면서 많이 뛰었을 뿐인데 가장 소진됐는데 가장 비판을 받았죠. 이들이 모두 나온 것이 우리에게 큰 변화를 줬고 팀을 잘 이끌 수 있었다라며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부담이 조금 오히려 줄어든 부분들, 그러면서 경기적인 영향력이 높아진 부분들을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즌 도중에 합류한 케빈 단소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토트넘의 동료 선수들을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색으로 표현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노란색은 소니라고 대답을 한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왜 손흥민 선수가 노란색이냐, 일각에서는 이거 농담 삼아서 인종차별하는 발언 아니야 라고 농담까지 했는데, 왜냐? 이 노란색이 햇살, 태양, 빛과 같은 색깔이잖아요. 그는 리얼 선샤인입니다. 진정한 햇살 같은 따사로운 사람입니다. 팀에 항상 always bringing positive, 긍정적인 기운을 가져다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동료이기 때문에 리얼 선샤인 옐로우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새로 온 선수를 누구보다 잘 챙겨주는 선수이기도 하고, 팀 분위기를 너무나 잘 적극적으로 좋게 만들어가는 소니이기 때문에 최근 표정이 어둡다, 웃지 않는다, 찰칵 세리머니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그걸 느끼지 않도록 선수들과 함께 할 때 최대한 사기를 끌어올리려고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소의 코멘트였습니다. FA컵 탈락으로 토트넘은 3월 마지막 경기를 이번 주말에 치르게 되는데요.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일정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는 한국 시간으로 3월 16일 일요일 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에버튼 대 웨스트햄, 입스위치 대 노팅엄, 맨시티 대 브라이튼, 사우스햄튼 대 울버햄튼 경기가 가장 먼저 동시에 시작하고요.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본머스 대 브렌트포드의 경기가 열립니다. 빅매치는 3월 16일 일요일 밤 10시 30분 아스널 대 첼시, 풀럼 대 토트넘의 런던 더비로 펼쳐지고, 3월 17일 월요일 새벽 4시 레스터시티와 맨유의 경기가 마지막인데요. 한 경기가 빠져있죠. 바로 이번 주말에 카라바오컵 결승전이 열립니다. 만약 토트넘이 결승에 올랐다면 이 경기를 치르고 풀럼전이 연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탈락을 하고 말았죠. 3월 17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리버풀 대 뉴캐슬이 카라바오컵 결승전을 치르기 때문에 이미 리버풀은 29라운드 경기를 먼저 치른 상태예요. 먼저 치르고 현재 승점 70점으로 선두고요. 토트넘은 승점 34점으로 13위인데 맨유와 승점이 동률인데 골득실차 우위로 13위거든요. 맨유가 이번 라운드 레스터시티를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 토트넘 풀럼을 상대로 이겨야만 13위를 지킬 수 있고, 또 이겨야만 12위 브렌트포드와의 승점 차이를 좁힐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강등권과는 거리가 있고 격차가 있지만 그래도 10위권 이내의 성적을 거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풀럼 원정은 결코 대충 치를 수는 없는데요. 이 경기가 또 A매치 소집 이전에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이 일단은 대부분 다 총전력을 다해서 뛸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풀럼이 현재 리그 10위고 토트넘이 13위. 두 팀의 순위가 이렇게 풀럼이 앞선 경우가 흔치 않은데, 풀럼도 최근에 울브스, 맨유와 FA컵 승리를 통해서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최근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브라이튼의 1대2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크리스탈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도 0대2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최근 조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반면 토트넘은 그래도 알크마르와의 경기 뒤집기 승리,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에 패배하며 잠시 연승이 멈추긴 했지만 본머스와 홈 경기 2대2 무승부로 막판에 추격전에 성공을 하면서 기세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또한 이달 말에 풀럼은 FA컵 팰리스와의 경기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일정인 토트넘이 더 큰 동기부여를 갖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은 역대 풀럼과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 35전 19승 8무 8패로 우세하고, 최근 10경기 기록도 7승 3무 1패로 우세하지만 문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후 특히 최근 두 경기에서 토트넘이 지난 시즌 풀럼 원정 0대3의 참패를 당했고, 올 시즌 홈 경기도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풀럼의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 이번 풀럼과의 경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난 시즌 포스테코글루가 부임했을 때도 카라바오컵 2라운드 만에 풀럼을 상대로 승부차기 탈락을 당했던 원정 경기에 안 좋은 기억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번 경기는 포스테코글루가 결과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기록 보시면 리그 25경기 7득점 9도움이니까 한 개의 도움만 추가하면 10도움을 채우게 되고, 풀럼과의 경기 해트트릭에 한 골이 추가가 된다면 10-10, 리그 10-10까지 달성할 수가 있게 돼요. 올 시즌 40번째 공식 경기에 나선 손흥민 선수인데 39경기 11득점 11도움이라는 이 기록도 준수한 기록이고, 또 알크마르전의 도움뿐 아니라 본머스전에 페널티킥 파넨카로 득점을 하기도 했고, 또 최근 입스위치와의 리그 경기 4대1로 크게 이길 때 멀티도움 등 최근 손흥민 선수 그래도 올해 들어서 득점 포인트 올려주고 있고, 호펜하임과의 유로파리그 경기 멀티골을 포함해서 몰아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 풀럼과의 경기 활약이 어떨지도 기대해볼 만한데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풀럼을 상대로는 득점에 대해 좋은 기억이 많진 않아요. 역대 9번의 맞대결 5승 2무 2패, 리그 기준으로는 7전 4승 2무 1패로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공격 포인트는 1득점 2도움에 불과하거든요. 다른 여러 팀들과의 상대전적으로 생각해보자면 풀럼 상대로는 득점에 인연이 많지 않았는데요. 2022-2023 시즌에 풀럼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길 때 결승골을 어시스트했던 것이 첫 번째 공격 포인트 기록이었고, 지난 시즌 홈 경기에서 1득점 1도움 원맨쇼로 2대0 승리를 이끌었던 것이 본인의 개인적인 풀럼전 최고 활약이었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에는 침묵했고 지난 시즌 원정 0대3 패배 당시에서도 아쉬운 모습 보였는데, 이번 경기는 풀럼을 상대로 오랜만에 자신의 역대 풀럼전 두 번째 득점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이번 경기 영국 현지 언론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선발에서 빠질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목요일에 있을 유로파리그 경기를 앞두고 직전에 일요일 경기를 치른 것은 별로 힘들지 않은 일정이지만, 목요일에 유로파리그 경기를 하고 일요일에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하는 일정은 금토 이틀 쉬고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굉장히 더 힘들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스쿼드에 몇몇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크마르의 경기 경고 누적 징계를 뛸 수 없었던 벤탄쿠르가 선발 출전할 것이 유력시 되고, 브레넌 존슨도 선발에서 빠졌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선발 출전할 것이다. 아예 배제됐던 마티스텔이 손흥민 선수에게 휴식을 주면서 선발로 나올 거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 런던 지역 신문 스탠다드, 후스쿼드닷컴 등등 많은 매체들이 솔랑키, 존슨, 테레, 스리톱을 예상하면서도 또 일부 매체들은 오도베르나 손흥민 중 한 명은 선발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로 한국으로 와서 3월 20일 오만전, 3월 25일 요르단전을 치러야 하는 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분명 출전 시간은 선발로 나와도 풀타임으로 뛰지는 않겠지만, 바로 한국으로 또 이동해야 되는 손흥민 선수의 일정을 생각해본다면 교체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또 교체로 나올 때 본머스와의 경기에 맹활약을 하면서 두 골의 추격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번 경기 언제 나오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의미 있는 중요한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유로파리그 8강에 오르면서 4월 일정이 최종 확정이 됐어요. 울버햄튼과 코리안 더비 황희찬 선수의 맞대결 경기가 3월 13일 한국 시간 일요일 밤 10시로 조정이 됐고요. 유로파리그 8강 1, 2차전 경기 시간은 4월 11일 금요일 새벽 4시, 4월 18일 금요일 새벽 4시로 확정이 됐습니다. 4월 4일 새벽 4시 첼시와의 런던 더비, 4월 6일 일요일 밤 10시 사우스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그리고 유로파리그 8강 이후 노팅엄, 리버풀과의 경기 시간까지 확정이 됐는데요. 3월에는 많은 경기가 없지만 4월에는 무려 7번의 토트넘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시즌 마지막 대단원의 마무리를 앞두고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4강 진출도 이뤄내고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5월의 일정표를 4월의 결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2024-2025 시즌 손흥민 선수의 도전 그 모든 이야기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